연휴 기간 동안에 아마 제일 화가 나는 뉴스였을 겁니다. 4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고 했어요. 네, 지난 7일 오후 7시 15분쯤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10대 여학생을 4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서 못 내리게 한 뒤 꼭대기층으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른 주민 2명과 마주치자 곧바로 달아났다는데요. 2시간 만에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안에 숨어 있다가 결국 긴급 체포됐습니다. 자, 같은 아파트 주민 도대체 예상은 됩니다만 차마 말은 않겠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고 했겠느냐. 예? 뭐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우발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같이 마주쳤는 게 아니라 지금 각종 언론과 경찰의 어떤 리포트를 보면 그 여학생을 탁탁탁탁 따라갔던 정황도 보이고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학생이 내리려고 하니까 내리지 못하게 흉기로 위협했다는 정황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빼앗으려던 정황도 보이고 이게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8층에 우연하게 그 주민이 타서 그냥 내렸다는 건데 정말 옥상에 올라갔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을지는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저희가 법 조문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래 미성년자 약취인이 형법 287조인데 287조 바로 밑에 보면 288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영리 목적, 간음 목적, 결혼 목적, 강제추행 목적으로 약취유인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같은 법조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냥 약취유인의 목적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조문이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옥상에 갔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저는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 법조문은 적어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했을 때 예상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범죄들이 영리나 간음이나 강제추행이나 결혼 목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법은 추정하고 조문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일단 잡혔어요. 빠른 네. 시간 내에 잡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빠른 시간 내에 잡혔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다고 했을까요? 전 이거 너무 창조적이더라고요. 흉기하려고 그랬다. 누구를요? 여학생을 흉기로. 흉기로 흉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하면서 본인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이 남성이 본인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라고 지금까지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그 대목에서 가장 화를 내고 계시는데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기각. 경찰이 이 인간은 구속을 해서 일단은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아니야 딱 했다는 거예요. 네, 남성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뒀었고 또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남성이 도망칠 우려가 없고 재범 우려도 없으며 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경찰은 매우 당황스럽고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평소에 이제 이런 흉악범들 이런 거 보면 제가 조금 이렇게 성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진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 이거? 글쎄요. 일단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승 의원님이 얘기했던 목적이 있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자체가 10년 이하 벌금도 없는 중범죄거든요. 중대범죄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부분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엔 이제 구속사유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법대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주거부정이나 도주우려 이런 걸 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법원에서 이걸 영장을 탁 기각해버리니까 경찰 역시도 너무 당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경찰이 재판부의 이런 결정을 뒤집을 만한 솔직히 이거는 저는 다른 정황이 필요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만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지만 네. 경찰이 뭘 하나 정황을 또 추가로 잡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 영장이 일단 1차적으로 기각이 됐던 건 주거가 일정하다, 도주 우려도 없다, 그리고 초범이다, 재범 위험도 없다, 이런 취지인데 이 남성이 어쨌건 그 범행 직후에 초등학교 담벼락으로 숨어 있었던 걸로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일단
걸리면 뭐 도주를 하건 뭐 하려건 하던 아니면 또 제2차적으로 위해를 하려고 하던 뭐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이 추가적으로 저런 이후의 행적을 확인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남성이 왜 그랬을까? 예. 동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여중생한테 도대체 왜 흉기로 위협을 했을까? 그러니까 왜 약취유인을 하려고 했을까? 이 부분인데 결국 그 부분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그간에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뭘 검색해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한 후에 범행 동기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을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뭐 우리 채팅창에서도 가족 여러분들이 비슷한 말씀 해주고 계시고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도 보면 대한민국 저출산에 사법부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좀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뭐 아이도 낳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세상에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도 생각해 보세요. 영장 신청이 기각이 됐으니까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한 아파트에서 그냥 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그래서 판사 도대체 누구냐 그거 실명 밝히라는 얘기도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언제 또 마주칠지 또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지 상당히 불안할 텐데요. 피해 학생의 아버지도 이사까지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하는 거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어떤 잣대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 진짜 이거는 조금 따끔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구속이라는 게 저는 말씀드리면 뭐 수사나 재판을 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기계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러면 그러면 대책이 뭐가 있느냐를 꼭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저도 처벌 위주로 가는 거는 반대해요. 항상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 경찰의 순찰을 강화한다 이것만으로 그러면 예방이 충분히 될까? 이런 부분도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재판부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법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면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 특히 뭐 스토킹 처벌법 같은 데서 여성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구속이 아니라면 불구속이 원칙이라면 그러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보완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승 의원님이 짧게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해 주세요. 진짜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구속영- 진짜 너무 막 지금 막 무슨 공분을 끌어내려고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좀 100% 공감해요. 예. 제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좀 앵커보다 더 크게 공분할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 이게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인데 모르겠습니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저는 뭐 판사에 대한 비난보다는 판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은데 그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를 생각할 때 왜 가해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미성년자가 그 안에서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고 내리는 과정에 정말 흉기를 갖고 그 피해 여성을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 피해 여성이 피해 그 아동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 있다는 그 절박함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의 우려라는 것은 그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한다면 저는 위의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아니 위의 우려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법원이 판단할 때 이 부분 판단하시고 좀 경찰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청구하는 것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니까요. 미성년자 미래를 지우는 범죄에 대한 좀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재청구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도 여기에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